역시 김씨, 장씨 두 분이시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김민아 시사평론가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두 분 오늘도 힘 좀 내시고요. 오늘 뭐 기분 힘이 나쁜 안 일이 나요. 글쎄 두 분 다 힘이 없어. 아니 보통 우리 청취자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이렇게 이 스튜디오에 이렇게 모시면은 이렇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두 분 다 오늘따라 그냥 멀뚱 저기 뭐야 화면만 보고 계시더라고. 뭐 기분 나쁜 일 있으셨어요? 나라 전체가 우울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뭐 산불이 거의 다 진화됐다고 하지만 산불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이재민 분들 그리고 소방관 분들 힘든 모습 보니까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제가 일상생활을 하는 게 대단히 사치스럽구나라는 좀 생각도 해봤고요. 맞아요.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4주째 똑같이 언제 될까요? 말까요? 뭔 상황일까요? 이런 얘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잖아요. 기분 좋은 일이 전혀 없어요. 뭐 활기차할 일이. 그렇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리가 없는 것인데다가 기분 좋은 일이 없으니까 저는 몸도 아픕니다 이제. 네. 아파요? 아유 머리도 아프고. 네. 뭐. 아까 김준일 평론가도 막 아프다고 막 그러던데 다 평론가분들이 아프셔가지고. 아유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저는 안과를 갔다 왔습니다 오늘. 네. 뭐래요? 그냥 좀 버텨보랍니다. 제가 이 눈에는 일가견이 있어요. 저는 망막 박리가 돼서 수술까지 했던 사람이라서 한 10년 전쯤 되죠. 아유, 근데 뭐 하여간 우울합니다. 좋은 일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또 우리의 역할은 다 해야 되니까. 지금 탄핵 선고 이제 내일이면 4일이죠. 4월 1일이죠. 자, 우선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번 주에 탄핵 선고 나온다 안 나온다. 자, 나온다 있으십니까? 나온다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이 본인의 주관적 희망? 지금 사실 모든 이제 이 주장과 전망이 주관적인 것이 상당히 이제 많은 것 같고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사실 다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그런 점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신다라면 이제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건데 하지만 저는 뭐 그러한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거의 이제는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주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김민아 평론가께서 탄핵 심판 안 나온다 쇼츠가 터졌어요. 이거 터졌거든요. 엄청났는데 작두 탄 김민아다 뭐 이래가지고 예? 작두 가끔 타세요? 작두를 집에 없어서 작두가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뭐 그냥 근데 지금 나온다. 자,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자꾸 뭐 예측하는 거랑 다르게 행동과 판단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안 나온다고 해야 이번 주 나올 것 같아요. 다 못 맞춰요 요새. 그래서 제가 안 나온다고 해야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들리는 분위기가 이렇게 뭔가 결정이 안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좀 몇몇 재판관 분들께서 그냥 안 하려고 하는 시간 끌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좀 들려가지고요. 이거는 그래서 5대3 교착 상태? 네, 그런 것들 뭐 또 허무맹랑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2명의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는 18일 이후에나 뭐 결정을 할 수 있다. 근데 그때 되면은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안 나올 것 같다. 거기에 좀 한 표를 던져봅니다. 교착 상태 동의하세요? 5대3? 뭐 그렇게 전망하는 언론 보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많은 정치인들과 뭐 유튜브 뭐 이런 데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게 근거가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근거가 없다라는 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글자 그대로 그게 이제 어떤 근거를 갖추고 예를 들면은 취재가 됐다든지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의견 분포를 확실히 물어보니까 5대3이라더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일련의 이제 추론에 근거한 이제 주장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 결론이 이렇게 늦어질까?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그 일부러 뭐 이렇게 결론을 늦추고 있다라기보다는 결론을
선고를 뭐 선고기일을 일부러 안 잡고 있다기보다는 안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못 잡고 있는 사안이라는 거는 결국 이 5대3 구도이기 때문에 9번째 이 재판관이 오지 않으면은 결론을 못 내리는 상황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추론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그 추론이라는 게 이제 근거가 없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이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근거가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100% 동의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다른 설명 방식도 지금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꼭 5대3 구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느 재판관이 예를 들면은 이제 이 5대3 설이 있는가 하면은 뭐 이 언론 표현으로 하면은 뭐 입국 닷설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이제 뭐요? 입을 꾹 닫고 있다. 입국 닷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이제 평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평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 이제 그러면 평결 단계로 넘어갑시다. 평결 단계에서 이제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평의 단계에서는 사실관계하고 이제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고 평결 단계로 넘어갑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동의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어서 넘어가지 않는 거다. 이런 이제 설명 방식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설명 방식도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이제 형사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제 그 내란 혐의와 관련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 이게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는 이 형사재판과 관련돼 가지고 이 사실상 이제 내란 혐의를 유죄로 예단하는 것 같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담기면 나중에 차이가 날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수습이 안 된다. 그렇죠. 결정문과 관련돼서는 이 검찰의 어떤 증거, 검찰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결정문에 반영하기보다는 법정 진술 위주로 반영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해서 그거 위주로 이제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여러 주장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섣불리 우리가 몇 대 몇 구도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좀 이른 감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용 결정이 쉽사리 나올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론을 못 내려서 결론이 안 나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 보도를 보면은 평의를 어떤 날은 안 하고 어떤 날은 1시간만 하고 어떤 날은 1시간 30분만 하고 오늘은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재판관 TF팀에 자료 요구도 더 이상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은 다 이미 내놓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법률적인 사안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평결을 못하고 있다. 선고 날짜를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정치적인 고려와 상황이 시간이 이번 주에 지나간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영배 재판관이 헌재 수장 권한 대행으로서 선고 날짜를 강제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선고 날짜를 지정할 수 있겠지만 다른 재판관들이 네가 뭔데? 왜 네가 잡으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이견을 제기를 하면 이거는 선고 날짜를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근거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5대3 설의 이제 근거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다른 설의 근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의 시간이 짧다. 그다음에 매일 뭐 이를테면 짧게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연구관들에게 자료도 요청하지 않는다. 그게 말씀하신 대로 뭐 다른 이유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재판관이 평결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어떤 이유로든지 그게 꼭 예를 들면 나는 이 건에 대해서 기각을 시켜야 해 또는 각하를 시켜야 돼 라는 의견을 밝히지 않더라도 아직 평결 단계로 넘어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이제 의견을 밝힘으로써 그것을 막고 있다. 물론 이 재판관이 무슨 이유인지는 정치적인 이유인지 또는 뭐 법률적인 이유인지 그건 뭐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게 5대3 구도인 거냐. 그건 이제 확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게 이제 입국 닷설인데 아까 말씀드린. 근데 요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제 5대3인 거냐. 요것을 확증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아닌 것 같다. 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문영배 재판관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일을 그러면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냐. 이 문제는 이게 아무래도 헌법재판관들이 서로 이제 대등한 권한을 가지고 이제 평의에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영배 재판관이 예를 들면은 어떤 다른 이제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 다 조용히 해라.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지위상
이제 재판장이기 때문에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장의 역할을 하면 일종의 이제 소송지휘 권한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송지휘 권한을 지금부터 발동하겠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주장할 수는 있는 것인데 다만 그것도 아무 때나 막 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시간을 이 정도 줬는데 어떤 재판관이 판결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망설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이 정도 줬는데도 이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소수라면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우리는 판결 단계로 넘어갑시다. 선고기를 지정합시다라고 하는 소송 지휘를 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은 거여서 저는 그런 이제 전제를 놓고 보면은 이번 주에 얘기를 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뭐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없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이나 평론가님의 말씀과 예측이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내일 모레죠. 수요일 날 4월 2일이 그죠? 재보선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재보선이 아무리 미니 재보선이라 하더라도 이게 아산시장도 뽑고 거제시장 뽑고 경기도의원 2명 뽑고 부산 교육감 있고 어디 군수도 한 명 뽑는 뭐 충청권도 있고요. 수도권도 있고. 근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날 뭐 언제 우리가 심리하게 딱 발표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아니면 화요일 날 해가지고 뭐 이번 주말 정도에 하겠다 뭐 이런 저게 있는데 아직까지 오늘은 이제 예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저는 이거 이번 주도 힘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이제 따지면 모든 날짜에 다 이제 어려운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따져보면. 다음 주는 좀 없잖아요. 다음 주도 따져보면 헌법재판소가 4월 중에 일반 사건 선고를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하고 이제 두 재판관이 퇴임해야 되기 때문에 두 재판관 퇴임 전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 전망이 있는 것인데 그럼 언제 해야 되는 것이냐? 보통은 이제 월말에 목요일 날 하지 않습니까? 월말에 목요일 날 하는데 두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퇴임하기 전 목요일 날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따져보면 지금 그렇게 되면 17일입니다. 그런데 퇴임 바로 직전 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전 목요일 언제냐? 10일이다. 그 10일 날 만약에 일반 선고를 하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은 또 이제 10일 날 다음 날이 11일이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또 선고를 하면 연이틀 선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지 말아야 될 날을 꼽기 시작하면은 다 이게 야 이렇게 해도 무리고 저렇게 해도 무리고 이날도 무리고 다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 재보선이기 때문에 선고일을 지정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다라고 하는 전제를 생각을 한다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여기까지 일정을 끌고 오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지난주에 했어야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이거는 다소간에 이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까지도 만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고기일도 지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날에도 선고기일을 지정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든지 이런 정도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조홍천 전 의원께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얘기한 게 5대3 교착설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냐면 지금 마은혁 변수하고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마은혁 임명이 안 돼가지고 5대3으로 기각이 되면 민주당이 난리를 필 것이다. 이거 인정 못한다 이런 식이 될 수 있고 그래서 5대3을 4대4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혹은 6대2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또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럴 상황을 고려하는 수도 있지만 그게 맞는 건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탄핵 선고 이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든 최상목 권한대행이든 한덕수 총리가 다시 뭐 탄핵 당하더라도 임명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변수에서 좀 빼고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도 8대0으로 인용 기각이 나올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인데 자꾸 5대3, 6대2만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그냥 헌재는 5대3? 뭐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판단하면 선고 날짜 잡아가지고 해야지. 5대3이니까 안 해야지. 또 시간을 끌어봐야지. 뭐 7대1이니까 보수파 성향의 재판관들이 이거 안 되는데 이거는 시간이라 끌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대통령 탄핵 선고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니까 오늘도 봐보세요. 주식시장 뭐 폭락했잖아요. 아니 환율이 겁나요. 환율은 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지금.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입니다. 1,470원이 넘는 예. 상황인데요. 이러한 불확실성적인 상황, 나라 혼란과 갈등과 분란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시킬 거냐고요. 헌법재판관들이 좀 이번 주에 선고 안 하더라도 자 우리가 4월 11일까지는 아니면 4월 17일까지는 선고할 테니까 저희를 믿고 좀 기다려 미리 주십시오. 좀 예고를 해라 이거. 네. 이거 너무 무책임해요. 헌법재판관들이. 이래서는 안 돼요. 뭐 일각에서는 좀 아마추어 같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나오는데 저기 근데 이거 뭐 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아주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어요. 내각 총탄핵, 전 내각 총사퇴는 들어봤어도 내각 총탄핵은 처음 듣고 있는데 뭐 지도부에서 선을 긋고 있지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총탄핵이라는 게 이렇게 언론의 용법을 보니까 총탄핵이라는 주장과 이제 줄탄핵이라는 주장이 지금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탄핵이라는 거는 한 번에 이제 다 날리는 거. 네, 모든 국무위원들을 다 탄핵을 하는 그러한 일인 것 같고 줄탄핵이라는 거는 이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여부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으면 이제 탄핵을 순차적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총탄핵을 이제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중요한 건 어쨌든 명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명분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설명하기가 다소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줄탄핵이라고 이제 언론이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줄탄핵이라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이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전제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안 하는 것이 전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을 안 하는 게 어떤 의미냐라는 거를 다시 한번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되긴 했지만 그 기각의 결정문을 보면은 여전히 이제 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위헌이고 위법이다라는 점이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에 이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거를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도 자기 의무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달리 지금 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경태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이건 임명해야지 뭐 다른 얘기할 게 아니다라고 지적을 똑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달리 지금 임명을 지금 이렇게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릴 그런 상황은 그럴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이 상황을 그냥 방치해서 국회가 국회 목세 헌법재판관을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아도 되는 선례를 그냥 남길 것이냐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남기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이것에 대해서는 임명 안 하면 탄핵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명분이 있는 탄핵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저는 민주당도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탄핵이라는 거는 어떠한 뭐 장관이라든지 다른 공직자들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을 했을 때 탄핵을 하는 거지 이것을 예고해가지고 탄핵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민주당도 지금 급하다, 조급하다. 그리고 다른 결과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오기와 보복으로 정치를 하고 있고 현재 상황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옳지 않습니다. 근데 뭐 딴 거 다 좋아요. 근데 그 위헌 위법 근데 그게 문제는 그만큼 중차대한 문제냐 하는 데서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탄핵 예고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 임명 관련해서 그게 탄핵 그 요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선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가 탄핵이 이를 만큼 중차대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위헌이지만. 그러면 이제 탄핵이 중차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에도 탄핵에 이를 만큼 중차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엇을 해도 탄핵에 이를 만큼 중차대하지 않다고 어떤 이제 분들이 주장을 하면 그것은 탄핵의 정당성이 없는 것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 소추안을 낼 수 있는 어쨌든 의석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 명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6명 체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법을 보면은 심리에 필요한 헌법재판관의 숫자 7명입니다. 그런데 6명 체제가 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심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 탄핵 심판할 때는 가처분을 내 가지고 그 7명 관련 조항을 어쨌든 효력을 정지시켜가지고 6명에서도 심리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심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걸 결정까지 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쟁점이 되는 거거든요. 즉 헌법재판소가 무력화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2명이 퇴행을 할 경우에는 이 2명은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이지 않습니까?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도 권한대행의 권한에 들어가는 거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마은혁 재판관을 이제 중요한 어떤 별다른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재판소가 마비될 수 있는 이 아주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결정을 지금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중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물론 중대하냐 중대하지 않느냐는 종국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그 탄핵 심판을 다루면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할 때에는 이 문제를 중차대한 문제이다라고 판단할 개연성이 과연 없겠느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자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2부에서 계속 이어가죠.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